그것을 풀어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나입니다. 이번에 풀어드릴 구독자님께서는 지금 메일로 이렇게 어플 출시를 목표로 영화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프로바이더를 설명을 드리면서 단순 카운트로 설명드리는 것은 지겨우니까 영화 앱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API 관련돼서 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구독자님께서 장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영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프로바이더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 25분 24초처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해외 플러터 영상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쭉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영화가 리스트업 되는 것을 화면 업데이트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플러터 1점대 버전이었죠. 그래서 2점대 버전으로 한번 새롭게, 프로바이더는 아마 5점대일 거예요. 그 5점대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관련된 소스는 그 제 깃허브에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코딩을 같이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TMDB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API 등록 발급받고 API 키를 발급받고 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PI 목록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을 때 당시에는 무비 카테고리에서 여기에서 파퓰러를 했었을 거예요. 예, 파퓰러, get populous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정도로 끝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장르라는 API 여기 있죠. 장르스. 여기에 보면 get movie list라고 해서 저기 쿼리 질의를 하면 거기서 보면은 리스판스를 보시면 아이디하고 네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돌려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코미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그 리스트를 또 조회를 하면 되는데, 이 장르를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것이 여기 디스커버 쪽에 있어요. 디스커버 쪽에 보시면 여기 쿼리 스트링에서 위드 장르라고 있습니다. 위드 장르스. 그래서 요거를 담아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find, 여기서 discover movie, 이거는 이제 여기 있죠. 얘를 가지고 장르는 28, 아까 28이 액션이었죠. 그래서 액션의 목록을, 무비 영화를 불러오겠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먼저 저는 미리 해놨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플러터 저는 2.2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SDK 버전은 2.12 버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앱이라고 하고요. 저는 늘상 src 밑에
모든 파일들을 하기 때문에 앱.dart 만들어 주시고 stateful 위젯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stateful 위젯을 만들어서 앱으로 처리를 해 놓고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 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넣을 거예요. 지금 요 영상에서는 뭐 다른 거는 안 쓰고 프로바이더라고 DIO라고 해서 HTTP 통신을 수월하게 손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의 최신 소스로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이미 작성을 하고 만든 소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타자 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우선 저는 이제 getX에 익숙하긴 하지만 이제 프로바이더 역시 이 컨트롤러를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런앱에다가 프로바이더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을 이 하위에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y앱을 포함시키는 change notifier 프로바이더라고 이거는 이제 싱글일 경우 싱글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등록을 할 거면은 멀티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돼요. 보시면 여기에 멀티 프로바이더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멀티 프로바이더를 등록을 해주고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무비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차일드에다가는 my앱을 담아줘야겠죠. 이 my앱, 이 차일드에 포함되는 영역 위젯들 모두를 이 무비 컨트롤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무비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줄게요. 무비 컨트롤러 해주시고 요거는 클래스 무비 컨트롤러 extends change notifier 요거를 해주셔야 상태 관리를 통해서 변경된 것들을 이 하위에 어딨죠? 여기 notify listeners를 호출을 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하위 이 상태를 리슨하는 위젯들을 다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만 해주시고 일단 올인하는 부분들을 일단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비 컨트롤러라는 인스턴스를 앱이 실행되면 바로 올리게 되고 그때부터 무비 컨트롤러의 상태를 등록을 해서 이 화면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소스 코드부터 작성을 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같이 찍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스캐폴드를 넣어줘야 돼요. 스캐폴드를 넣어주시고 무비 카테고리라고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해주시고 차일드로 컬럼을 두겠습니다. 컬럼을 두고 왜냐하면 컬럼을 둬서 위에는 장르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요. 밑에는 무비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해당되는 장르의 무비 영화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럼을 둔 거고요.
첫 번째 컬럼에다가는 퓨처 빌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빌더, 이렇게 퓨처 빌더를 쓰게 되고, 이제 퓨처 쪽에다가 컨트롤러에 로드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는 컨트롤러를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인스턴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find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것은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바이더의 무비 컨트롤러의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리슨 같은 경우는 이 위젯을 리슨하지 않겠다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젯에서는 이 상태, 여기에 등록되는 상태 관리가 변경되든 변경되지 않든 이 화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화면 제어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로드 장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장르를 해줄 거고, 요거를 create 해주시면은 여기 안에 생성이 됐죠. 자, 근데 요렇게 지금 조회를 하는 거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무비 컨트롤러를 조회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최초 한 번만 해주면 최초 한 번만 해주고, 이 안에서 또 컨트롤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메모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nit state라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init state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올라가기 전에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호출해 주시면 안 되고, change dependencies라고 해서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라이프 사이클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라이프 사이클 stateful widget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게 컨트롤러를 이렇게 late 방식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late가 뭐냐,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되면 다루겠지만, 이 late는 원래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통해서 얘는 널이 올 수 있다 라고 2점대 버전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물음표가 있는 것은 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널 체크를 해줘라, 아니면 강제 추출을 통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해왔는데, 이 물음표가 너무 보기가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 late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late, 나중에 받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되고, 이건 물음표를 쓴 거랑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되고, initialize data 이거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빌더 부분은 제가 짠 소스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가 문제지? 지금 children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담았네요. 이 부분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스냅샷으로 리스트, 맵, 스트링, 다이나믹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장르를 호출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요런 데이터가 넘어올 건데, 이거를 위해서 모델로 만들자니 좀 귀찮아서, 일단은 모델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맵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타입이 된 거고요. 다이나믹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전에 int 타입과 스트링 타입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스냅샷에 has 데이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있을 경우에만 요 다음 프로세스 태우고, 아니면 로딩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안에서는 사실
단계별로 접근을 할게요. 자, 일단 컨슈머가 나왔는데 일단 컨슈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빼고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싱글 스크롤 뷰 해서 엑시스는 호리젠탈로 해가지고 이 좌우로 스크롤 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로우로 여러 개를 가로로 이제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소는 장르 태그라고 해서 따로 위젯으로 뺐습니다. 위젯 함수죠. 그래서 그 위젯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상태가 되고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은 빼고요. 얘도 빼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 얘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두고요. 자, 이제 화면을 돌리기 전에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에 로드 장르를 하는 부분을 짤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무비 리파지토리라고 있어요. 무비 리파지토리는 그 이제 API 통신을 위한 전용 담당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리파지토리로 이제 이 앱이 그 컨트롤러가 메모리 올라가는 순간 무비 리파지토리도 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리파지토리라고 해주고 이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비 리파지토리 다트 해주시고 클래스 무비 리파지토리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 생성자 컨스트럭터에서 그 DIO를 생성해 줄 거예요. DIO를 이렇게 일단 선언해 주고 여기에다가 DIO를 담아 줄 건데 요거는 간단한 옵션만 추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이스 옵션이라고 해서 DIO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 등록할 수 있는 거죠. DIO에서 이제 베이스 옵션을 보시면 베이스 URL이라고 있어요. 엔드포인트죠. 얘를 이제 API 무비 db org 이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앞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API 키는 발급받으신 API 키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키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때는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닫아 놓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키를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이전부터는 이 DIO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의 옵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고 저기 그 API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장르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떠한 API 키를 담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이미 담아줬기 때문에 담겨져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를 잡아주고, 패스라는 것은 여기 뒤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장르 리스트, 그죠? 자, 그렇게 되고 데이터가 넘어오면 장르스라는 그 이름으로 리스트가 담아져 넘어와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데이터가 널이 아니면 리스판스 데이터의 장르스, 바로 이 부분을 추출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뽑아서 리스트 타입으로 바꿔주고 이 리스트 타입을 돌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모델로 만드셨다 그러면 모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네이밍에서 뭐라고 하죠? 그 JSON from JSON이라는 그 네이밍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주입시켜줘서 리스트로 담아줘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맵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처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액티브 장르 API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주고, 자,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장르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장르의 무비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불러왔을 때 동시에 초기 제일 첫 번째 액션이라는 첫 번째 값을 활성화시켜서 해당되는 액션 무비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사용자는 좀 이제 비어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활성화시켜서 그 해당되는 무비를 불러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사용한 이게 있는 거죠. 자, 비어있지 않으면 이 장르 리스트의 첫 번째 값 first의 id를 불러오겠다. 이 id는 요것이 해당되는 거죠. 28. 그래서 int 타입으로 형변환을 시켜주죠. 왜냐하면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int 타입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장르 id를 받아주고요. 빈 값은 그냥 -1로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드 무비 리스트 위드 장르라고 해서 장르의 값에 따라서 무비의 리스트를 불러오겠다라는 그 함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로드 무비 리스트 위드 장르에서는 이 무비스라는 상태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또 빈 값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무비라는 그 객체가 있어요. 왜냐면 얘부터는 맵 타입으로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값을 통해서 그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비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무비 객체를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영상 중에도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상이 어디 있는지 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데요. app.quicktype.io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비 데이터로 요거를 사용할 건데 이게 전체 쓰게 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요소 한 요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위프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웰컴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무비로 바꿔주시면 무비 객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to.json까지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스가 지금 이건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to.json은 필요가 없어서 제거를 했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만든 게 post url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그냥 바로 post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 도메인까지 붙여서 그 포스트 패스를 연결해서 바로 이미지 경로를 접근할 수 있도록 get 타입의 그 값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포스트 패스가 그냥 패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 파일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 그 엔드포인트죠. 네,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소스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백드랍 패스라는 것이 널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널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오류를 통해서 이렇게 널 체크, 이 널이면 빈 값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릴리즈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난 널이면 데이트 타입으로 파싱을 해주고 아니면 널 값을 해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됐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무비 리파지토리에서 로드 무비 리스트 윗 장르라는 그 이벤트를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무비 객체 임포트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패스 잡아주시고, 위드 장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줬죠. 그거를 똑같이 담아준 겁니다. 그거는 이제 get 함수 그 dio의 get의 메서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를 담는 것과 그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난널이면, 그리고 리절트 값에 지금 담아오거든요. 여기 리절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라고 있어요. 페이지가 있고 토탈 페이지스가 있고 토탈 리절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무한 스크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 500보다 작으면 계속 이제 다음 거 호출하고 하게 되면 처리가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데이터를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movie from JSON이라는 네이밍 그 컨스트럭터를 사용했죠. 이렇게 해줘서 to list로 해서 return 해주시면 이렇게 넘어올 거고, 그걸 movie로 담아준 겁니다. 이렇게 담아줬을 때 notify listeners, 아까 전에 notify죠. notify listeners라고 해서 아까 전에 봤던 이 녀석을 호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listeners를 다 호출을 해서 그런지 갱신이 되는 거죠. 화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오류가 나죠. 지금 이게 아까 그 오류예요. 자,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는 것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는 다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소스를 클릭을 하시면 어디에서 오류 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지금 릴리즈 데이트는 제가 지금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줬어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줬는데 지금 스트링 타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타입이 스트링인데 저기 서브 타입인 그 데이트 타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데이트 타임으로 파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서 다시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번엔 또 다른 이러죠. 자, 이거는 백드롭 패스가 널이에요. 널일 때는 스트링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이 널일 경우에는 빈 값을 담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자, 이번에는 널인데 스트링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릴리즈 데이트가 또 널이 올 수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전에 널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난널이면 데이트 파싱을 하고, 아니면 그냥 널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화면에 나오진 않죠. 그 이유는 저희가 여기만 처리를 해주고 밑에 이미지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죠. 그 카테고리 리스트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카테고리 무비 리스트라고 제가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츠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 컴포넌츠에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소스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타이틀 new plane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new plane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추가를 해주시고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되면 나왔죠. 자, 이거는 액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클릭은 아직 안 되죠. 자, 이제 화면을 보자면, 자, new playing이라고 텍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사용해서 방향은 호리젠탈 방향으로 해줬고, 여기에 이제 컨슈머가 나옵니다. 컨슈머는 프로바이더에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상태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죠.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게 이게 notify listeners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컨슈머, 이제 컨슈머는 이제 리슨 하게 되는 거죠. 이 객체, 이 컨트롤러, 무비 컨트롤러를 리슨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리스너스를 통해서 여기 컨트롤러에 얘가 호출이 됐을 때 이 안에 빌더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리스트에 그 컨트롤러에 등록된 무비 요거죠. 여기에다가 담아줬기 때문에 무비의 랭스만큼 돌면서 무비 위젯을 호출합니다. 이거는 함수고요. 여기에는 뭐 마진 패딩 그 다음에 위드를 주면서 지금 요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만 들어가면 좀 뭐하니까 글씨랑 점수, 이게 보트라고 있나? 보트 에버리지 있고요. 투표 점수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담아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포스터 UR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고요. 자, 별거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액션, 그러니까 이제 뭐죠? 장르를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려면 장르 태그에 여기 온탭 이벤트를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온탭 이벤트를 아까 전에 이렇게 무비 컨트롤러에서 change 카테고리라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넘겨받은 장르, 해당되는 장르 이 부분을 담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reate를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액티브 장르 아이디를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된 장르의 아이디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notify listeners를 호출했어요. 그 말은 이 무비 컨트롤러를 리슨하고 있는 모든 위젯을 다시 그려라 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load movie listeners list with 장르 요거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 해당되는 액티브 장르 아이디를 가지고 호출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없어도 load movie list with 장르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리턴 받았을 경우에 다시 여기서 해주기 때문에 한 번만 해줘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침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죠.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도 한 번 더 줬냐면, 그 이유는 다음에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인데요. 여기 이제 활성화를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러려면 이 아이디가 지금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화 체크를 한번 해줄 겁니다. 그게 요거죠. 자,
자, 이게 무비 컨트롤러의 액티브 장르 아이디가 지금 넘겨받은 장르의 아이디, 그거는 이제 리스트 루프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게 같으면 액티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 상태는 여기 컬러를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텍스트 컬러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액션이 됐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해줬는데 지금 안 바뀌었어요. 이게 안 바뀐 이유는 지금 얘 때문에요. 리슨을 false로 해줬기 때문에 이 앱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접근을 해주려면 이거를 true로 바꿔주면 되는데, true를 해주게 되면 이 모든 여기 빌드 부분이 모두 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로드 장르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 컨슈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슈머, 아까 전에 컴포넌트에서 사용했던 컨슈머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요 부분이죠. 이 부분만, 여기만 바뀌면 되잖아요. 사실 리스트 돌면서 이 활성화 해주는 부분이라서 여기만 업데이트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있네요. 어디 있지?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새로 고침.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클릭이 됐죠? 이제 활성화도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컨트롤러에서 여기 notify listeners를 여기다가도 뒀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두 번 화면을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리소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API 속도가 좀 빨랐을 경우인데, 이게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됐다라고 바로 화면 전환을 일으켜 주고 그 다음에 이 로딩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API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클릭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성능 API 성능 과부하로 인해서 이 리스트 불러오는 것이 1초 내지 2초 정도 소요가 돼서 이 notify listeners 라는 이벤트가 호출돼야 갱신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초라는 체감상 꽤 긴 시간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퓨처의 딜레이를 한번 더 볼게요. 딜레이를 듀레이션으로 세컨즈 2초를 잠깐 대기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했는데 2초 뒤에 활성화됐고 얘가 이제 불러와졌죠. 이것처럼 사용자는 분명히 클릭을 했어요. 액션 지금 눌렀습니다. 안 바뀌었죠. 이거 안 눌렸나?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됐다 라고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로딩 처리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로딩 처리는 해주지 않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호출을, 비록 두 번 호출이라는 불필요한 리소스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로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가 누른 부분 버튼이 활성화됐어,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렉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바로 바뀌었죠. 바로 바뀌었지만 데이터는 2초 뒤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내가 지금 누른 게
눌렸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켜 줌으로 인해서 뭐 2번 누른다거나 3번 누른다거나 뭐 이렇게 서버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이 무비 장르 API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오랜만에 프로바이더를 쓰면서 추억에 이렇게 썼었지 하면서 또 저도 복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바이더보다 게덱스가 굉장히 편하네요. 프로바이더를 다시 써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되시고 같이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